날씨가 정말 좋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다 오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순간 강의장이 정말 꽉 찼다라는 앞에 나오니까 더 많이 느껴지네요.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꾀꼬리거든요. 근데 오늘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어요. 이 추운 날씨가 제가 좀 무리를 했나 봐요. 목소리 좀 잠겼으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괜찮으신가요? 듣기에? 네. 너무 예쁘죠? 네. 예전에 이렇게 예뻤을까요? 아니요, 바로 나왔어요. 맞아요. 네, 이러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겠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 하지 않으세요? 따뜻한 거 어디 생각나세요, 지금? 바로 떠날 수 있다면. 괌 어떨까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에 괌은 어떨까요? 에? 바람 불어요? 저는 이렇게 추운 날 항상 생각해요. 전 추운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냥 마음을 그냥 내가 바로 끊어가지고 당장 이렇게 빨리 떠나고 싶다. 돈 생각 안 하고, 그쵸? 애들 걱정 안 하고, 남편 걱정 안 하고, 아니면 온 가족이 다 같이 떠났으면 좋겠다. 그럼 그곳을 막 상상하잖아요. 네. 비치에 앉아가지고 여유 있게 망고 주스를 먹으면서 패션루치의 그 상큼함을 느끼면서 입안에 막 감돌지 않아요? 그런 걸 상상하면서 항상 저는 살았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런데 그렇게 삶이 지금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또 새해를 준비하시는 마음이 어떠세요? 그냥 괌에 가서 편하게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시나요? 2019년도 어떠세요?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준비가 2019년도에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아요? 와, 여기는 다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시구나, 그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한 해를 시작하고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 해 시작하면서 항상 마음이 씁쓸했어요. 연봉 협상할 때마다. 저는 제가 원할 때 원하는 시간에 마음껏 누리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한계가 이제는 제 주머니 사정이잖아요. 제가 원하는 연봉이 있을 거 아니야. 절대 그걸 주지 않죠. 오르는 수준이 뭐 한 달에 10만 원 오르면 진짜 많이 오르는. 네. 그런 상황에서 한 해 가는 게 그리 달갑지 않더라고요.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 굉장히 나빠요. 아예 그 연봉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그래 너 주고 싶은 대로 줘 막 이런 느낌. 그래서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포기하고 했던 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2019년도를 준비하는 저의 마음이 네? 연봉이라는 걸요 제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1억 연봉, 2억 연봉, 3억 연봉, 5억 연봉, 10억 연봉을요 향후에 내가 그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도구가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제 손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남달라요. 예전 직장을 다녔을 때 그 마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내가 직장을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연봉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많은 시간을 뛰어도.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뛴 만큼 그 이상으로 나의 손에 내가 원하는 연봉이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예전의 모습. 23살에 딱 졸업하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치과에 딱 들어갔어요. 그 한 100여 명이 넘는 의사 직원들이 있는 병원. 근데 이곳에서 제가 어떤 업무를 했냐면요. 제가 지금 서비스 마인드가 좋았나 봐요. 되게 친절해요. 친절한 것 같죠? 그래서 뭐 상사분들이 그걸 보셨나 보죠? 이 친구는 VIP 의전을 딱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취업하고 일찌감치 VIP 상담으로 가요. 그래서 VIP를 상담을 할 때 어떤 스타일로 가냐면요. 여러분들 호텔에 가면 어때요? 호텔 부위 앞에서 딱 이렇게 문 열어주시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치과 병원인데 이해 잘 안 되시죠?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있어요. 상위 1%, 5% 이내가 가는 그런 병원들이 있어요. 호텔급 병원들. 그런 병원들은 앞에서 문을 딱 열어주면요. 예, 여기 회사님이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네, 제가 그분을 모시고 어떻게 해요? 진료실까지 이렇게. 뭐 하면서? 어머, 회사님. 네. 얘기하면서. 네. 얘기하면서 이렇게 진료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겠죠. 네. 제가 만나본 분들 정말 대기업 총수들님들 거의 대부분 만났고요. 뭐 헬로스타 거의 대거 만났고요. 네, 많이 만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즐겁더라고요. 그 뉴스에서 보는 분들 있잖아요. 뉴스를 딱 틀면 대한민국을 내놓으라는 쥐락펴락하는 그런 분들이 막 뉴스에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당당하게 내려와 또 어젯밤 9시 뉴스에 나왔는데 네. 저는 뭐 뉴스에서 뭔 했든 의전을 해야죠. 치료는 받으셔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정 재밌더라고. 네. 그리고 제일 행복했던 거는 헬리스타 만날 때 제일 행복하죠. 그죠? 남의 남자 입술 만져본 적 있어요? 입술 만져야 돼, 안 만져야 돼? 만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여기 안 만지고. 근데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20대 때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30대가 딱 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왔어요. 결혼하고 두 아이를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나의 환경을 보니까요. 참 처참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냥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신랑이 가진 거 없고 그래 인정하고 사랑하니까 결혼했고 정말 손바닥만한 집에 살아도 그래 우린 앞으로 둘이 잘 걸어서 앞으로 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 아직 젊으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 우리 잘 할 수 있어. 이게 제가 본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넘볼 수 있는 세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슬퍼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들의 삶이야. 내가 넘볼 수 없는 삶. 그런데 나는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 울타리 안에서 난 행복하게 여기에서 사이즈를 나의 꿈 사이즈를 여기에서 정하고 여기에서 살아가면 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들을 내가 계속 만나다간 안 되겠다. 우리 집 사이즈와 진료실 사이즈가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진료실 가서 앉아있는 게 저는 그렇게 행복했어요. 왜냐면 저의 거실 같은 느낌? 향후에 내가 이런 거실에서 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우아한 탁자 앞에서 차를 마시면서 허브티를 딱 마시는 아침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에 내가 앉았을 때 그 느낌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저는 그걸 매일 아침에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 사람들이 된 것처럼. 잠깐이지만.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안 되겠다.
여기다가는 제가 이제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거죠. 해가 거듭할수록 삶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손바닥만한 오피스텔에 살다가 20평대로 넓혀가는 것조차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출퇴근을 하면서 길거리에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즐비하고 엄청나게 세워지고 있는데 내가 살 아파트가 없더라고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손에 돈이 없으니까 구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하면서 한 해 한 해를 봤죠. 그래서 이제 포기했죠. 여기 포기하고 내 마음이 즐거울 수 있는 곳, 내가 편할 수 있는 곳, 안식처? 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나와 같은 동급의 사람들을 만나면 편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동질감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있으면서 되게 즐겁게 일을 했던 한때. 그런데 여기서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와, 그 동질감을 느끼는 그 순간이 더 불행하다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앞에 계시니까요. 더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를 똑같이 걱정하고 같이 답답해하고 같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첫 직장에서는 전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최고, 가장 가치롭고 가장 자신에게 투자했을 때 가장 오래가고 최고의 제품으로만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거기에 돈이라는 게 따라 붙을까 안 따라 붙을까요? 없어요. 이게 가치롭다 생각하면 돈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이분들은. 가장 좋은 거, 이로운 거, 오래가는 거, 안전한 거 이것만 선택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 돈은 얼마예요? 라고 해서 그 몇 천이든 상관없는 사람들. 돈을 물 쓰듯 하면서도요. 몸의 건강에 대한 것들을 엄청나게 잘 챙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총수들은요. 했을 때 임플란트 할 개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구강 상태를 보잖아요. 그분의 경제력이 나와요. 구강 상태 딱 보면. 네. 그래서 치료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분들은. 관리를 그만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다가 여기 만나왔는데 건강 상태도 안 좋아. 경제력도 안 좋아.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해요? 보험되는 재료. 그죠?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견고하게, 안전하게 오래 쓸 수 있을까요? 항상 앞에 서두에 뭐가 붙어요? 저렴한 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앞뒤가 완전 한가름이 나요? 돈. 여러분들 부모님들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들 구강 상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사 잘들 하고 계신가요? 저희 시어머님이 결혼을 했는데 틀니를 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오물오물 드시는 거죠. 그때 제가 결혼했을 당시 나이가 50대 후반이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물오물 드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렇게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틀니가 있는데 너무 불편해서 못 쓰시겠대요. 그러니까 어금니만 틀리고 부분 틀린 거죠. 앞니만 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럼 빨리 치과 가셔서 틀니를 수정하시던지 하시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없이 씹을란다. 60이 되지 않은 어머님이 음식을 그렇게 드시고 있는 상태에서 며느리라는 사람이 치의생가잖아요. 치과를 다닌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 당당히 가서 임플란트 어머니 하세요. 해드릴게요. 라고 제가 얘기했을까요? 못했어요. 분명히 임플란트 하면 진짜 잘 씹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저 잘 알아요.
치매에 걸리지도 않을 것이고 정말 삶이 행복하실 거라는 걸 아는데 식탁 앞에서 앉아서 씹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모시고 못 갔어요. 다른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어머니 임플란트 해드렸을까 안 해드렸을까요? 해드렸어요. 지금은 틀림없이 정말 잘 씹으세요.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냥 씹을 수 있는 이 행복만이라도 가질 수 있어서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해드린 지 꽤 됐어요. 굉장히 무리해서 해드렸어요. 그때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지금 학원을 하나를 안 보내고 뭘 하나를 안 해도 부모님께 이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드렸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저 같은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앞에 앉아서 서로 이렇게 얼굴 마주 보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경우. 제 얼굴을 봐요.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제 얼굴을 상담하는 제 얼굴을 보면서 저희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눈빛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뭐 가격적인 조정? 이거밖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 여기서 많이 보죠. 심적으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같은 부류의 걱정하는 분들이 같이 계속 만나간다는 게, 그리고 그들이 걱정이 무엇인지를 제가 너무 나를 자꾸 비추니까 더 힘든 거야. 내 현실을 비추니까. 그래서 힘들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도 제가 그러면 왜 저들은 이렇게 너무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제가 넘볼 수 없잖아요. 연봉? 절대 넘볼 수 없어요. 그들 따라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꿨던 건요. 진짜 이들처럼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누구한테 얽매여가지고 직장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떠날 수 있을 때 내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 시간적인 거에는 정말 너무나도 20여 년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제가 얻은 깨달음은 뭐냐면요. 저의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누군가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 시간 다 썼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학교가 유치원 아침에 가는 거 모습조차 보지 못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들은 누군가의 삶은 바뀌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되어 계시고 건물 주님이 되어 계시고 네. 아이들은 어디 막 해외에 나가 있고 그들의 삶이 너무 바뀌는 걸 제가 많이 보면서 나는 지금 내 시간을 이렇게 써서 왜 누군가의 삶만 이렇게 윤택하게 해주고 있지? 돌아보면 20년 동안 저는 한 게 없는데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집안 아파트 평수와는 조금 늘리려고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든데 왜 내 시간을 갖다 이렇게 다 쓰고 있지? 직장이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건강적인 것도 잃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다 이거 모두 다 원하죠. 네, 다 원하지 않으시는 분 계세요? 이 중에 하나도 안 갖고 싶다. 없으실 거예요. 그쵸? 자, 이거를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돈. 네, 돈이 있으려면 내가 한 달에 열심히 일을 해서 벌든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든 어떻게든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내 연봉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정말 최고의 직업군들 있잖아요. 직업군. 사자 들어가는 직업군. 요즘에 사자 들어가는 직업군도 사실 녹록진 않아요. 제가 일했을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되게 또 달라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의 연봉이 꽤 높죠. 그리고 금융 쪽, 부동산 쪽, 사업 쪽, 판매직 이런 쪽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내가 연봉을 늘리려면 연봉이 많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따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근데 아마 봐도
없어요. 제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으면 직장인들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직장으로 가려니까 직장에서 연봉 3천만 원대를 가져가시는 분 60%가 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 삶 속에서 매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계획 여기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돈, 시간, 건강 이 안에서 다 찾으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직장은 답은 아니야. 직장에서 얻으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언가를 이 연봉에서 연봉을 가져가야 되는데 도저히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뭔가 팔아본 적 많아요? 영업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거의 없어요. 네, 저는 상담을 했지만 상담을 하면서 영업을 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업은 잘 자신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 정보는 줄 수 있어. 좋은 정보. 누군가에게. 그런데 이거를 너무 좋다고 막 파는 어떤 그런 저한테 자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연봉은 의사급이야. 적어도 2억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봉이. 이 정도 되면 월 한 2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와, 진짜 꿈꾸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꿈꾸는 삶.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게 될 거예요. 20년 동안 열심히 노동 수입했더라고요. 시간하고 돈하고 맞바꾸면서.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늘어나는 거를 즐기면서. 제가 약 20여 년을 일을 했는데 첫 초봉이 97년도에 얼마 받게요? 한 달 열심히 정말 일해서 150? 제 나이가 나와 이제 80만 원. 80만 원. 오, 빙고. 네. 제 통장에 정확하게 세금 떼고 78만 원 찍혔어요. 한 달 일했을 때. 네, 78만 원. 97년도 IMF 터졌을 때예요. 네. 그리고 그 78만 원이 언제까지 갔는지 알아요? 3년을 갔어요. IMF가 터지는 바람에. 동결. 78만 원 내서 제가 마지막 퇴사를 한 데 있어요. 퇴사를 했을 때 얼마 받았을게요? 그때는 이제 인센티브라고 하는 보너스라는 걸 이제 먼저 받죠. 상담 실장이니까. 최고치를 받는 게 500이고요. 그 다음에 못 받을 때는 350. 그래서 780, 307, 80 정도. 그 이상이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가 딱 한계예요. 제가 500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기본급 플러스 상여금처럼 이렇게 보너스를 주는 거거든요. 제가 그 다음 달에 일을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완전 번아웃 돼가지고. 한 달을 정말 내가 목표 잡고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말도 안 나오고요. 몸이 너무 지쳐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아무리 내 체력으로 버텨보려고 해도 그 500이라고 하는 선을 뛰어넘는 건요. 진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남편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월급 얼마 받고 보세요. 400만 원 가져오시면 진짜 잘 버는 거고요. 네. 500, 600까지 온다? 그러면 진짜 남편 잘해줘야 돼. 잘해줘야 돼, 진짜. 저녁 반찬 그래도 물가 높아졌지만 맛있는 것 좀 차려주고 좀 해야 돼요. 네. 진짜 벌기 힘들어요, 사회에서. 그 돈을 버는 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살아서 제가 인생 바뀌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의사들도 다 자영업자예요, 결국에. 그래서 그들도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주님 되고 싶어 해. 건물주님. 그렇게 건물을 산다? 그 로망들이 다 있어요. 본인의 건물을 사서 자기의 그 병원을 차리는 거. 그게 그냥 거의 다 꿈이야, 꿈. 본인 건물에.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좋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버님이 상속해주고 그러면 너무 땡겨져.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상속받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본인이 열심히 일해야지 그렇게 하죠. 근데 그들은 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건물주가 그렇게 되고 싶더라고요. 아이들 유학 보내고 싶더라고요. 저한테 그랬어요.
저 환자분들이, 그 VIP 환자분들이 저를 보면서 박 실장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아니면 애들 둘은 어떻게 키울 거야? 강남으로는 언제 올 거야? 저한테 물어보면 어디 살아? 저한테 그래, 어디 살아? 어디 사는지 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평촌에 산다 그랬어요. 평촌. 그들이 평촌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유명한 평촌을. 모르더라고. 촌자 들어가잖아요. 어디 촌에 사는 줄 알아요.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거짓말을 하죠. 과천에 살아요. 그 평촌 옆에 과천. 네. 과천도 들어가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네, 거기 30평대가 10억대가 12억, 13억 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진짜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주가 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 내 아파트 하나 갖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죠? 그런데 건물주님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평범한 저도, 평범한 우리가, 네,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지금 현 시대에서 흐름을 다 이렇게 타고 가면 일본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네, 이 흐름에 어긋나서 가고 있지 않아요. 네,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되는지. 굉장히 흐름을 잘 타요. 그들은 돈의 촉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한국 경제 TV 딱 틀잖아요. 그러면 뭐 볼까요? 드라마 이런 거 절 1도 안 봐요. 무조건 경제 TV고요. 딱 그리고 그거 틀어놔야 돼. 본인이 원하는 TV. 그럼 그분이 딱 앉으면 그게 바로 보여야 돼요. 잠깐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신문을 보거나 뭐라거나.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다 똑같아요. 시간 1분 1초도 안 오게요. 2시에 예약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10분 일찍 왔잖아요.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발레 파킹 하는 데에서 차 안에 있다가, 예,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딱 내려요, 진짜. 어우, 독한 사람들이야. 철저해요, 자기 관리가.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 가지고 가는, 예, 그 선택한 그 부의 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볼 수 있어, 없어요? 잘 못 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저는 약간 모르겠어요. 남들보다 그 촉이 있다라고 저는 자부해요. 저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귀 기울여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다음 평가해.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저에게 들어왔을 때 저에게도 선입견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선입견이 저한테 예전 같았으면 그냥 딱 안 들었을 텐데 이건 뭔가 다른데? 라는 게 딱 오니까요. 풀로 다 듣게 되더라고요. 사업 설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래서 그때 다가왔던 바로 파이프 사업의 네트워크 마케팅.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자리 되게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본사 강의보다는. 저는 2년 넘게 A사 거를 많이 먹었어요. 환자가 너무 쭉 강추를 하셔가지고, 네, 유기농 농장 하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도 안 보고, 고객님이 추천하니까, 그래서 이제 먹었어요. 2년 동안 저는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되게 심했기 때문에 한 20여만 원을 넘게 매달 먹었던 것 같아요. 매달. 우리 신랑하고, 저는 제 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돈도 없었고, 그래서 신랑 챙기고, 큰아이 챙기고, 바디 하고 하니까 20여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년 넘게 썼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쪽에 굉장히 선입견이 있었고, 그분의 초청 자체가 너무, 저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밀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만 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 그 돈 다 어디 갔니? 저 엄청 소개했거든요. 고객들한테. 소개 되게 많이 했어요. 유기농 농장을 제가 봤는데요. 천연이고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뭐 아주 확실하게 막 뭔가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전한 거 드세요. 이렇게 해서 추천한 거예요. 누구한테 추천할게요? 소개한 그 환자분한테. 그 A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안과 의사 와이프였고, 그래서 그 아나운서 출신의 안과 의사 와이프 어때요? 타이틀? 괜찮죠? 이분이 딱 정보를 주니까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소비만 했어요. 이분을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프로슈머 경제에 대한 것들이 더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 뒤에 이 회사를 접하면서 나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그거 하고 있을까 안 하니까 그만두셨더라고요. 얘기하는 즉슨 회사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 선택만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백만장자가 수두룩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제 첫 직장에서 경험했던 그분들처럼 그들의 그냥 동경만 하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들처럼 되는 것. 이걸 보는 순간 목표가 됐어요. 나 저들처럼 나 살 거야. 이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냥 소비만 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돈을 벌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직거래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를 이해를 잘 못했던 거죠. 그 시절에. 그리고는 이 시장을 보니까 엄청난 시장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 따져봤어요. 근데 의사가 되려면 몇 년 공부해야 돼요? 10년 공부해야 돼요. 내가 금융 쪽에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금융 쪽에 일하려면 얼마나 일을 해야 될까요? 부동산 쪽에 일을 하고 싶어요. 공인중개사 당장 따야겠죠. 공인중개사 따려면 얼마나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최소 2년은 걸리시는 것 같아요. 1년 공부 열심히 잘하시는 분 1년 1차 따고 2차 이렇게 하시면 2년 그 이상 걸리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 내가 무언가를 도전을 하려고 하고 뭐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그렇게 노력이라고 하는 시간 투자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일은 시작점 자체가 다 똑같더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거고 그리고 자본이 많이 필요한 일도 아니에요. 내가 먹고 썼던 것들을 그냥 브랜드 체인지하는 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지금 행동을 했던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했던 걸 어떻게 해요? 브랜드 체인지만 하면 돼요. 제가 원하는 회사에서. 부업적으로도 가능하죠. 저는 제가 맞벌이를 해야만 제가 우리 신랑이 이거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항상 저희 신랑이 제 월급을 뛰어넘어 본 적이 단 한 번도